안녕하세요. 오이 누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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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목에 보니까 살림을 마련하기. 신혼 살림인가요? 네. 지난번에 고양이를 키울 때, 데려올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을 얘기해 봤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고양이를 데려오기로 결정하고 그 뒤에 고양이를 데려왔을 때 어떤 용품들을 준비를 해놔야 될지,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선택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필수 용품을 마련했을 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필요하고 이 친구를 평생 15년에서 20년 키웠을 때 총 비용은 얼마 정도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 보시면 고양이 키울 때 필요한 것들 필수와 선택 요소를 정리해봤어요. 대충. 그래서 필수 요소 보시면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죠. 근데 고양이는 의는 없으니까. 오이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선택으로 필수 요소에 그래서 식과 주로 해서 먼저 식기와 사료 네. 생각하실 수 있고, 화장실과 모래, 그리고 그 외에 주에 해당되는 용품들이 스크래처라던가 수직 공간, 은신 공간, 그리고 그 외에 놀아줄 수 있는 장난감, 그리고 고양이 바디 컨디션을 정리해줄 수 있는 그루밍 용품,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이 필수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크기가 비용의 크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 글씨. 네네. 혹시 관계가 있나 네, 싶어서. 길이에 따라서. 네. 그리고 선택적인 것은 먹거리가 있는데, 아까 필수에서는 기본 사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선택은 간식이라던가 영양제, 건강보조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에 또 화장실 액세서리라고 해서 화장실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비데? 주변 좀 더 편리하게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도와주는 용품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나 아니면 식기 액세서리, 식기도 밥그릇, 물그릇 말고 그 주변에 또 세팅할 수 있는 세상에.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루밍 용품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으면 더 편리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위생용품은 고양이를 키우는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용품들, 네. 그리고 안전용품은 고양이 키울 때 안전문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네. 나의 안전, 고양이 안전. 모두의 안전. 네. 그래서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일단 필수 항목에서 사료입니다. 사료를 선택하실 때는 여기 있는 항목들을 참고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려오는 고양이의 나이, 품종, 그리고 건강 상태, 너무 허약한 상태라던가 아니면 비만 상태라던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이어트 사료도 있고 좀 고영양 사료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나이 많은 시니어 고양이인지에 따라서도 키튼 사료냐 시니어 사료냐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 품종별로 특별하게 뭐 털이 긴 장모종인 페르시안이라던가 렉돌이라던가 뭐 그런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위한 사료가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털에 윤기가 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죠. 오. 내가 뭔가 특별한 품종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면 그 품종에 맞는 사료를 찾아주시는 것도 좋고, 어떤 사료를 줄지 결정을 하셨으면 이게 건식이냐, 과자처럼. 네. 네. 가득가득 씹어 먹을 수 있는 건식 사료 또는 수분 보충을 해주기 좋은 습식 사료. 그래서 어렸을 때 최대한 많은 질감의 사료들을 경험해보게 해주라고 해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먹던 것만 먹게 되기 때문에, 고정관념. 네. 그래서 고양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이빨이 안 좋아서 전체 이빨 발치 수술을 했을 때 건식보다는 습식을 먹이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소화시키기에는. 씹지 않고 이빨 없는 아이들도 건식 사료를 잘 먹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습식을 먹여야 될 때도 있고, 신장 쪽 문제가 생겨서 수분 보충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은 물을 안 먹는데 수분 보충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습식 사료를 먹이는 게 좋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습식을 먹는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개는 물을 먹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고양이는요? 고양이들도 먹긴 먹어요. 근데 잘 안 먹는 친구들이 많고, 원래 고양이의 조상이 이제 사막에서 살다 온 아이들이다 보니까
적은 수분을 먹고 그거를 농축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소변의 냄새도 엄청 지독하고 신장 관련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죽어라 물을 먹어야 된다 해서 물을 먹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죠. 물 먹으면 뭐 추루를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추루에다 물을 섞어서 이렇게 추루탕으로 만들어 준다던가 네, 맹물을 안 먹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도 네네. 하고 해요. 훈계하기도 참 어려운 게 고양이들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짜 너무 안 먹을 때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서 이렇게 강제급여를 할 때도 있기는 한데 아파서 먹을 기력도 없을 때는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먹는 연습을 시켜서 자발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되면 좋죠. 그러게요. 네. 어렸을 때 습관을 잘 만들어줘야. 사료를 정했으면 어디다 담아줄 것인가인데요. 그릇의 재질에 따라서 고양이들의 취향이 좀 갈릴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도자기 재질의 그릇을 사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플라스틱 그릇은 좀 위생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고 세균이 번식하기도 쉽기 때문에 사람처럼 고양이가 밥을 먹고 바로 치우는 게 아니라 그릇에 사료를 담아주고 이제 한동안 얘가 먹을 수 있도록 뭐 반나절이고 몇 시간이고 이렇게 방치를 했다가 또 다음 사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균이 번식하기 쉽지 않은 네. 그런 재질의 그릇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밥 떠먹이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얘네들이 한꺼번에 먹질 않는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식탐이 좋은 친구는 주는 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는 아이들도 있고 좀 입이 짧은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조금씩 와서 먹고 가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사람처럼 매번 깨끗한 게 그릇을 씻어서 끼니마다 이렇게 챙겨주기가 쉽지 않아요. 설거지를 시켜봐야 돼. 직접 이렇게 챙겨주시는 경우도 있고 자동급식기가 있어서 시간에 맞춰서 밥이 내가 세팅한 시간에 띠로리 나오는 네, 그런 자동급식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물도 그냥 일반 유리그릇에 떠주셔도 되지만 내가 장기간 어디 출장을 간다, 며칠 집을 비운다 그럴 때는 이런 정수기를 사용하셔서 안에 이렇게 필터가 들어있고요. 먼지 같은 건 걸러주면서 깨끗한 물 그리고 뭔가 흐르는 물에 고양이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음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네, 정수기를 도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식기도 고양이들 취향이 있어서 유리 그릇에 담은 것만 먹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스텐에 있는 것만 먹는 아이들도 있고 키우게 되는 아이의 취향을 잘 살피셔서 시도를 해봐야겠군요. 야, 진짜 고양이가 까칠하긴 까칠하네요. 강아지들은 저렇게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밥그릇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물그릇이 진짜 좀 까다로워요. 물을 어떻게든 많이 마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흐르는 물이 있는 정수기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저런 유리그릇도 많이 쓰는데요. 햇빛이 비치는 곳에 유리그릇을 두면은 이게 빛에 반짝반짝하죠? 반사돼서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호기심으로 또 마시게 유도를 할 수도 있고. 네네. 고양이의 키워드는 호기심이군요. 특히 물그릇 고르실 때 이제 고양이의 취향을 잘 보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화장실인데요. 화장실도 이제 물그릇만큼 신중하게 네, 고양이가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면 화장실 외에 다른 곳에 뭐 침대, 소파 그런 데다가 쌀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참다가 방광 쪽에 요력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꼭 고양이가 쾌적하고 쓰고 싶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걸 다 테스트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개방형을 쓰시고 네. 화장실을 하나 산다고 평생 쓰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2, 3년에 한 번씩은 갈아요. 저 화장실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양이들이 화장실 가서 이를 보고 막 바닥을 긁습니다. 이렇게 묻으려고. 그러면 저기 안에 모래가 있기 때문에 모래 때문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서 1년 이상 쓰면은 다 안에가 스크래치가 나서 너덜너덜해지고 뭐 이제 세균 번식하기도 쉽고 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라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집안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형태에 따라서 개방형, 박스형, 후드형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똥 오줌을 걸러주는 오. 자동 화장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세식인가요? 이 앞에 3개는 수세식이고 나머지는 푸세식인가요? 네네네. 자동은 이게 걸러져서 이렇게 따로 봉투에 담기거나 이렇게 분리된 칸으로 이동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방형을 써보시기를 추천해요. 고양이들도 이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주변을 관찰하면서 볼일을 봐야지 안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너무 밀폐된 후드형 같은 거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다 고양이들의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개방형 화장실을 했는데 우리 애가 뭔가 화장실 볼 때 엉덩이를 좀 높게 들고 싼다. 네. 이렇게 벽 위에 높게 싼다. 네. 뭐 그런다면 좀 박스형으로 해서 위가 이렇게 벽이 높아지는 화장실을 골라보시거나 이제 기본 아이템을 마련하셔서 고양이와 생활하시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이제 모래삽도 세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화장실 사면은 삽을 같이 주는 데도 있고요. 근데 기본 삽으로 만족스럽지 않다. 삽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세상에. 그렇죠. 이거는 주인의 편의성. 네, 삽 모양도 다양하고 네. 재질도 다양하고 플라스틱도 있고 스텐으로 되고 뭐 철망 같은 걸로 된 것도 있고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호자들이 대소변을 이렇게 걸러내기 쉬운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건 화장실에 들어갈 모래인데요. 이제 고양이들은 배변 처리를 가르치지 않아도 화장실만 마련해주면 거기서 이제 이를 보고 잘 묻어서 처리를 하는데 애들이 사막에서 원래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래에다가 싸고 모래로 덮어서 기본적으로는 벤토나이트를 많이 써요. 흙 모래와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 조그맣게 응고형이라고 적어놨는데 얘네는 소변을 보면은 소변 중심으로 저 벤토가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덩어리 져서 걔만 이렇게 딱 떠내면 돼요. 그리고 두부 모래 아니면 카사바 모래가 있는데 얘네도 응고형인데 콩이지로 만들어진 모래라서 이거는 물에 잘 녹는다라는 게 이점이고 그래서 변기에 내려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비지찌개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천연 재료기 때문에 좀 더 뭐라고 하죠? 자연 친화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네. 그리고 저 카사바도 그 뿌리 식물 카사바 칩 저희 먹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약간 고구마 같은 건데 어디 남미였나? 거기에 고구마 같이 생긴 그 뿌리 식물이 있어서 감자칩처럼 튀겨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 카사바를 이용한 모래도 있습니다. 생긴 거는 벤토나이트랑 비슷해요. 벤토처럼 흙 알갱이처럼 생겼는데 색깔은 두부 모래 같은 연한 노란색이고 걔도 응고형이어서 벤토랑 카사바를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흡수형인데요. 얘네는 이렇게 뭉쳐지는 게 아니라 저 알갱이 하나하나가 각자 소변을 흡수해서 이렇게 부풀어서 커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드 펠릿이 있고 우드 펠릿은 이제 나무 찌꺼기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거를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네 맞아요. 나무 칩 같은 거 그거를 뭉쳐서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다가 이제 소변을 보면 얘가 부풀어 오르면서 바스라지죠. 왠지 콜크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펄프는 휴지인데 이렇게 물에 적시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네네. 그 물수건.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리스탈도 약간 실리카 겔인데요. 이거는 이제 요새는 거의 안 쓸 그러니까 거예요. 안전상의 위험이 맞아요. 있고 해서 거의 안 쓰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강아지들은 배변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데나 저지레 하잖아요. 네. 고양이들은 저게 있으면 여기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네. 훨씬 그런 면에서 편하군요. 맞아요. 까칠한데 편하다. 네. 참. 저희 집에도 옛날에 강아지도 키우고 시간이 흘러서 고양이를 키웠는데 강아지 키울 때 좀 많이 고생했거든요. 배변 훈련 때문에. 근데 고양이가 오고 첫날에 바로 화장실을 가리는 걸 보고 부모님이 진짜 감탄을 하셨어요. 천재다. 그럼 강아지 멍청하다. 궁금한 게 소변에 지금 집중해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럼 대변은 그냥 이렇게 섭으로 끓여서 그냥 건져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기서 얘가 물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할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별로 특별히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뭐 대변은
큰 덩어리 져 있는 게 치우기 쉽고 소변이 뭉쳐진 거를 얼마나 깨끗하게 치우느냐에 따라서 이 모래를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느냐거든요. 만약에 벤토에 응고된 소변을 떠서 버리는데 이게 응고도 잘 안 되고 뜨는 순간 뭐 다 으스러져서 가루가 되고 그러면 또 가루가 막 흙먼지가 날리게 되고 한 달에 한 번 이 모래를 전체 가리를 해줘요. 그 소변들이 다 깨져서 하면은 냄새도 남아있을 거고 세균도 번식할 거고 교체 주기도 더 짧아지기 때문에 약간 소변 위주로 이걸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공간에 대한 건데요. 고양이는 이제 강아지와 달리 수직 생활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집이 좁더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강아지들보다는 좀 더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캣타워가 필수품이 되는데요. 공간이 넓다면 큰 캣타워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뭐 오피스텔 원룸이다? 그렇다면 캣폴 해서 이렇게 기둥 하나를 세워서 그 기둥을 기준으로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조금 공간 활용적인 캣타워 대용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벽에다가 캣워크라고 선반 같은 걸 달아서 고양이들이 이걸 밟고 자유롭게 위아래 올라다닐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고양이가 몸을 숨기거나 자기가 은신처로 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숨숨집이나 이런 바구니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자기가 숨었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안심을 하는군요, 제 애들은. 네, 그리고 약간 아늑하고 작은 박스를 좋아해서 몸이 딱 맞는 그런 박스에 들어가서 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런 아늑한 공간도 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간과 더불어서 이 고양이들 스크래처, 자기 영역 표시를 위한 스크래칭을 이제 여기저기 하고 다닐 건데요. 네. 우리의 소중한 가구들이 망가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스크래처를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저렇게 바닥에 납작하게 쓸 수 있는 평탄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세워서 고양이가 일어서서 긁을 수 있는 수직형 아니면은 이렇게 카페트 형식인데 부착을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저기는 문 기둥에다가 이걸 부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지금 두 마리가 붙은 거예요? 네. 매달려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저런 부착형도 있고 재질로는 이제 골판지 이케아? 네. 카페트로 된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트는 그래도 조금 오래 쓰는 편이고요. 골판지는 이제 잘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교체 주기가 짧은 점이 있지만 카페트는 약간 발톱이 걸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뽑힐 수 있겠구나, 잘못하면. 네. 장단점이 있어서 골고루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부착을 해놓거나 둬도 제가 거기만 긁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크래처를 마련해서 네. 갖다 놨어. 내가 생각하는 스크래처의 자리는 여기야라고 했는데 얘가 이건 안 쓰고 소파에 가서 긁는다? 그러면 소파 앞에다가 저 수직형 스크래처를 놔주시던가 아니면 부착형으로 소파를 긁는 자리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양이가 주로 가서 긁고 약간 비비고 하는 그런 데다가 스크래처를 놔주시면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수해야 된다. 장난감인데요. 고양이들 하루에 한 15분 정도 한 두세 번 정도 놀아주시면 좋은데 애들이 그렇게 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악갱이들은 엄청 길게 놀겠지만 성묘가 되면은 이제 한 15분 놀면 충분하거든요. 쇼텀이네. 그래서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낚싯대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이런 강아지 풀 같은 갈대 풀 같은 이런 풀 모양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쿠션, 캣닙이 들어간 쿠션이나 맞다따비. 저 뭐예요? 맞다따비 나무가지인데요. 저 나무에서도 뭔가 고양이가 좋아하는 향이 나서 고양이들이 저거를 잘 씹어요. 맞다따비 열매도 있고 나뭇가지도 이렇게 통으로 잘라서 주면은 강아지가 객검 씹듯이 고양이들도 저거를 막 씹으면서 놉니다. 캣닙이나 맞다따비는 고양이들의 기분을 업 시켜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먹이 퍼즐도 이제 장난감의 일종으로 쓸 수 있는데 그냥 간식 바로 눈앞에 줘서 바로 먹게 하는 것보다는 먹이 퍼즐에 넣어줘서 스스로 찾아 먹게 하는 것도 재미의 일종이거든요. 저거 보고 1박 2일 탄생했나? 그래서 보호자님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잠깐 놀아주고 출근하시면은 그래도 8시간, 9시간 집을 비우게 되실 텐데 그럴 때 낮에 고양이들 심심하니까 저기 먹이 퍼즐에다가 간식 같은 거 넣어주시고 가면은 집 비어 있을 때 얘네들이 스스로 찾아 먹으면서 시간을 조금 보낼 수 있죠. 휴머노이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팍 듭니다. 그 다음은 그루밍 용품인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필수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뽑아놓은 거고 털 관리를 해주기 위한 슬리커와 콤입니다. 뭐 둘 다 빗이긴 한데 좀 형태가 다르고 정리해주는 털이 좀 달라요. 콤은 엉킨 털을 찾아내기 위한 이렇게 쓱 빗어보면서 이게 부드럽게 잘 끝까지 빗기는지를 확인할 때 쓰고 만약에 콤으로 이렇게 빗질을 했는데 걸렸다? 그러면 여기는 엉킨 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엉킨 털 부분은 콤과 슬리커로 이렇게 살살 잘 풀어주시면 돼요. 고양이는 어때요? 그렇게 빗어줄 때 반응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 양반양. 야 진짜 네. 어려워. 네, 근데 뭐 단모종은 뭐 그렇게 맞아요. 엉킬 일이 없으니까 가끔 빗어주는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장모종 친구들은 조금 싫어하더라도 좀 어렸을 때부터 연습해서 강제로 빗질을 하는 연습을 해서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응가 문제 때문에 저는 장모종 포기했습니다. 맞아요. 장모종인데 빗질이 안 돼서 엉키기 시작하면은 고양이도 아프고 이제 피부에 들러붙는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네, 들러붙어서 피부를 상하게 하기도 하고 엄청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하루에 한 번이든 뭐 이틀에 한 번이든 정해서 빗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고양이를 키워야 서로 스트레스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이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은 조금 단모종 쪽으로 좋아하세요? 빗어주는 거? 아니 저는 일단은 동물이랑 맞아. 아직 안 친해가지고 저 동물이랑 친한데도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다 오거든요. 동물은 내가 쟤를 네. 어느 집 가면은 이 사람 무릎 위에 가 있고 네, 동물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런데 털을 계속 빗어줘야 된다? 아니 네. 휴머노이드를 쓰겠습니다. 환절기에는 내가 싫어도 빗어줄 수밖에 없어요. 털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내가 먼저 빨리 빗어서 날리기 전에 정리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자동 겁니다. 기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톱깎이랑 치약 칫솔이 있는데 애들이 스크래처를 열심히 하면은 이 발톱이 탈각이 되면서 고양이 발톱이 양파 껍질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겹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크래처를 통해서 이 탈각을 시키게 되는데 그래도 이 집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탈각이 되지만 끝이 엄청 뾰족하기 때문에 끝에만 이렇게 살짝 잘라주시는 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좋아요. 그래서 발톱깎이를 넣어봤고요. 근데 발톱 깎는 게 쉽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따라. 네, 그래서 뭐 병원 가서 깎아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 집 고양이는 그냥 안나서 이렇게 바로 깎을 수 있기도 하고 그것도 고양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해봐야 될 게 되게 많네. 네, 얘랑 호흡이 맞나. 보호자님이 계속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치약 칫솔도 양치도 싫어하는 그러니까 억지로 입을 벌려서 이렇게 칫솔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고양이 입장에선 당연히 싫을 텐데 그래도 오래오래 뭐 10년, 15년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빨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치아 관리 측면에서도 양치질을 하루에 한 번은 해주시는 게 좋다. 물에다가 타서 먹으면은 뭐 치석을 가글처럼. 제거해주네 뭐 그런 상품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물리적으로 제거해주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지만 맞아요, 네. 맞아요. 하루 한 번씩 저녁에 양치질 해주면서 이빨 상태 체크하고 전날이랑 다른 건 없는지 그런 거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생 고양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해보게 돼요. 인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는 수명도 짧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가 한 40?
52 정도 되면은 그때는 양치를 제대로 못했을 테니까 거의 빠졌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고양이들도 그럴 것 같다란 말이에요? 먹는 게 달라요. 야생의 고양이들은 풀도 뜯어먹고 쥐도 사냥해서 가죽부터 뼈까지 다 딱딱한 것들을 씹어 먹으면서 이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이물질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사료를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탄수화물도 많이 있고 하니까 야생 친구들보다는 치석이 쌓이기도 쉽고 그런 것 같네요. 우리도 예전 어른들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서 양치를 상대적으로 덜 해도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풀뿌리라던가 그런 거를 먹으면 그렇죠. 좀 자동으로 네. 양치 그러니까요. 효과가. 치실 효과도 있고. 네. 필수의 마지막 항목으로 병원 검진을 넣었는데요. 이거는 고양이 데려오자마자 갈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주시는 게 좋다. 예방접종 1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을 시켜주셔서 미리 큰 병을 막아주시는 게 좋고 심장사상충 예방이라고 해서 모기한테 옮는 심장병이거든요. 심장사상충을 가지고 있는 모기가 고양이를 물어서 그 알을 고양이 몸에다가 옮기면 그 안에서 부화를 해서 고양이 심장에 벌레가 가득 차게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치료약이 없어요. 이건 강아지도 걸릴 수 있고 네. 이 아이의 면역력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그렇게 외출을 하지도 않고 하긴 하지만 집 안으로 모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심장사상충은 주사가 아니라 이렇게 발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 뒤에 피부에다가 발라주는 약이어서 병원 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약을 사서 집에서 직접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그 외에 건강검진은 어릴 때는 괜찮은데 조금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뭐 이 아이 심장 형태가 괜찮은지 특정 품종에 있어서는 심장병 질환을 유발하기 쉬운 품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컨디션을 예측하고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 전용 DNA가 나오겠네요. 이미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이 입안에 상피 네, 세포 그거를 채취해서 보내면은 유전자 이렇게 분석해서 결과 나오고 제주도에 피펫인가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전자 검사 해주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네. 고양이 키울 때 필요한 것들 필수 항목들을 봤는데요. 필수 항목들만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계산을 해봤어요. 고가로 잡은 것도 아니고 저가도 아니고 한 중저가 정도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 표부터 보시면 지출 주기가 한 달 단위냐 아니면 비정기적이냐 1년에 한 번씩 정기로 가야 되는 것이냐로 해서 먼저 심장사상충 접종에 한 마리일 때, 두 마리일 때, 세 마리일 때예요. 그래서 한 마리 기준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차이가 있긴 한데 뭐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 한다고 해서 2만 원으로 잡았고요. 사료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4만 원, 한 중간 정도로 잡았고 모래도 3만 원, 그리고 장난감도 2,000원 했지만 이거는 강아지 풀 낚싯대 그거 하나 했을 때 가격이고요. 네네. 장난감도 몇만 원씩 합니다. 칫솔도 제일 저렴한 걸로 했을 때 2,000원. 치약도 그냥 스테디셀러로 기본적으로 사용했을 때 하나 가지고 저희 집은 2달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절반 가격으로 8,000원을 잡아봤어요. 비정기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거는 화장실과 삽. 이건 평생 쓰지 않고 얘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화장실 삽도 한 3만 원 정도 잡았고 화장실이 보통은 고양이 마리수 플러스 1을 합니다. 한 마리일 땐 하나 괜찮은데 두 마리가 되면은 적어도 2-3개. 세 마리면은 3-4개의 화장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화장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럭셔리하네. 캣타워는 그냥 하나로 같이 쓰라고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세대 15만 원 했지만 더 들 수도 있다. 위로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만들어라. 그리고 스크래쳐도 하나 샀을 때 이제 3만 원.
여러 군데 둬야 되면 더 올라간다. 네. 그리고 콤슬리커도 하나로 같이 쓴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했고 발톱깎이도 공용으로 그럼요. 같이 쓰게 저건 했습니다. 공유 경제죠. 얘네들도 가격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요. 네. 그릇은 집에 있는 거 네. 같이 쓰셔도 되고 나는 좀 분리하고 싶어 해서 다이소에서 도자기 그릇을 샀을 때 1,000원짜리 2개를 산다 했을 때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리고 예방접종 4가지 종류의 백신이랑 광견병이랑 만약에 뭐 곰팡이 예방접종 뭐 그런 것까지 한다고 했을 때 한 10만 원 전후로 비용이 나가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건강검진도 기초적인 혈액검사랑 뭐 엑스레이 찍는다고 했을 때 한 30만 원 전후. 병원마다 차이는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항목을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많이 생길 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검사 항목도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가격도 올라오고 그쵸. 저희 오이는 지금 한 5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이번에. 네네. 처음 데리고 왔을 때 건강한 성묘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하겠다. 네. 그래서 첫 달 비용이 한 마리일 때 35만 4천 원, 2마리면 51만 원, 3마리면 68만 원. 첫 달 비용에는 여기 비전기에 들어갔던 화장실, 캣타워, 스크래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가격이었고요. 월간 비용은 1개월, 여기 소모품들만 합쳤을 때 한 마리일 때 10만 원 정도, 2마리 20만 원, 3마리 30만 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을 봤을 때 첫 달 비용과 월간 비용 11달치를 합치면 한 마리가 180만 원 정도, 2마리 350, 3마리 520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10년을 키우게 된다. 그러면은 한 마리 10년 키웠다면 1,800, 15년이면 2,800, 20년 간다? 3,700이지만 이거는 이제 건강한 상태일 때의 비용이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하겠죠. 이 금액보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3마리를 키우신다면 네, 이렇게 됩니다. 읽어주세요. 1억이 조금 넘는 건가요? 네. 근데 기르다 보면 사실 저 기본으로만 해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죠. 네, 기본으로. 기본 요금도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죠. 추가가 발생되면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된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르는 데는 또 이유가 다 있을 테니까. 맞아요. 네. 프라이스리스죠. 고양이가 주는 행복감이. 그치. 그래서 필수적으로는 이 정도 비용이 예상될 것이고 선택 항목들로 넘어가면은 더 추가 비용을 더 추가 하시게 됩니다. 네. 선택적인 항목에서 안전용품부터 말씀드리자면 홈캠이 있습니다. 뭐 집을 비우시거나 내가 출근해서 없는 동안 고양이들 뭐 하고 있나 사고치지 않나 아니면은 뭐 가끔 통화라고 하긴 그렇지만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을 때 네네. 홈캠 켜서 누구야 부르면은 와서 이제 카메라 앞에서 막 그래요? 네. 저 아이슬란드 갔을 때도 저는 못 봤어요. 아유 방에서 물론 캠 켜서 오이야 부르면 와서 어리둥절하면서 어디서 소리가 나지? 목소리는 나는데 없고 홀로그램 띄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홈캠도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들 사용하세요. 그리고 방묘문이라고 해서 고양이가 뛰쳐나가지 않도록 이중문인데요. 아니면 고양이가 들어갈 수 없게 뭐 안방이나 옷방 같은 데는 못 들어가게 막아두는 문. 이거는 방문을 막으실 게 아니라면 보통은 현관문에다가 많이 하시는데 요새는 중문이 있는 곳들도 많으니까 중문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방묘창. 고양이들이 바깥에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창문을 열어줘야 밖이 보이는 경우에는 네네. 창문을 열고 볼 수 있게 하는데 모기장을 쉽게 찍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철창 같은 걸 마련해서 방묘창을 달아주기도 합니다. 뭐 요새는 고양이가 뜯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 더 두껍고 단단한 모기장이 나오기도 해요. 네. 그걸 설치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은 펫도어라고 해서 문짝에다가 고양이가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을 달아줘서 베란다 쪽에 고양이 화장실을 마련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양이가 베란다로 가기 쉽게 이제 거기다 작은 문 달아서
베란다 문을 다 열어두지 않더라도 겨울이나 여름 같을 때 달아두지 않더라도 거기 통해서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용품이고요. 미끄럼 방지 매트는 고양이들도 이제 막 가끔 우다다 하면서 엄청 질주를 할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또 고양이가 나이가 들면서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먼치킨 같은 다리가 짧은 고양이들은 원래 관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저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에 매트를 깔아주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장모종 친구들도 발바닥 패드 부분이 젤리 부분이 거기서 땀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미끄럼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장모 친구들은 이게 털이 길어서 그 패드를 가려버리니까 그냥 털에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매트를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미용해서 발바닥을 조금 털을 깎아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지레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부분들 선택하실 수 있고요. 위생용품에 대한 선택사항인데요. 공기청정기. 이거는 약간 인간을 위한 선택이죠. 네네. 날리는 털들을 포집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사용하실 수도 있고 청소기는 뭐 어떻게 보면 필수인데 웬만하면 선 있는 유선 청소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선 청소기로는 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힘이 약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몇 달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을 땐 무선 청소기는 한 몇 달 쓰면은 이게 힘이 딸려서 힘도 딸리고 네, 이게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저희 집은 유선으로 바꿨거든요. 무선을 쓰다가 그래서 청소기 좀 튼튼한 놈. 네. 그래서 파워풀한 보통 사무실에서 없어요, 쓰는 없어요. 그리고 소독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배변 실수해서 어딘가 했을 때 이렇게 뿌려서 냄새 제거하면서 닦아줄 수 있는 아니면은 앞에서 했던 그루밍 용품들 같은 거 쓰고 소독수에 조금 소독시켜서 살균해서 쓰는 것도 용도의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돌돌이도 어떻게 보면 필수인데요. 온 집안에 털이 있기 때문에 뭐 가구는 물론이고 옷에도 털이 엄청나게 붙기 때문에 보통 출입구에 돌돌이 두고 나가기 전에 돌돌이 하고 바로 싹 나가는 네, 용도로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위생용품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가습기랑 제습기가 있는데요. 그 고양이 키울 때 온습도를 맞춰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양이 건강에. 그래서 한 40도에서 60도 사이에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서 가습기, 제습기도 넣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화장실 액세서리인데요. 아까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화장실 외에 뭐가 더 필요하냐. 첫 번째 모래 매트가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벤토나이트 모래를 썼을 때 네. 진짜 입자가 엄청 진짜 그냥 바닷가의 뭐 모래사장의 모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모래들을 밟고 고양이가 밖으로 나오면 발가락 패드 사이사이에 모래가 껴있다가 이 아이가 걷는 대로 이렇게 모래를 흘리고 가게 돼요. 그래서 저런 모래 매트를 깔아주면은 구멍이 송송 있어서 거기에 모래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앞에만 저걸 깔아주셔도 뭐 집 전체로 퍼지는 걸 조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변 봉투랑 배변 쓰레기통이 있는데 두부모래 같은 경우에는 뭐 변기에 내려 보내도 된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는 편리하긴 하지만 그 외의 모래들은 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쓰레기통에 같이 버리기에는 냄새가 매우 지독합니다. 네. 그래도 근데 화장실을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며칠 정도 쌓았다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담아서 어딘가 비닐에 묶어서 버리는 게 그래도 조금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호자들의 후각을 지키기 위해서 배변 봉투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배변 봉투에 대소변을 넣어서 묶어서 전용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배변 쓰레기통은 위에 뚜껑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폐되게 네, 냄새가 네.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위에 뚜껑을 열면 밑에 또 뚜껑이 있어서 글로 내려가고. 버튼을 눌러서 그 밑으로 내려 보내야지만 냄새가 역류하는 것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보통 고양이 화장실 옆에 저렇게 쓰레기통 같이 놓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대소변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이런 탈취제 같은 걸 넣어서 냄새를 흡수하는 걸 넣어서 모래에 섞어주기도 하는데요. 모래랑 똑같이 고양이들은 사용하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냄새가 문제군요. 안 맡아보셨죠? 네. 저희 집 고양이는 어렸을 때 장이 안 좋아서 대변 체크를 매일 했어요. 볼 때마다 바로바로. 그때마다 좀 칭찬을 해줬더니 이제는 커서도 자기가 똥을 싸면 와서 불러요. 오라는. 나 쌌다. 봐라. 근데 맞아. 그 냄새가 집 안에 다 나요. 갓 싼 대변의 냄새가 이렇게 향기롭게 퍼지면 똥 쌌다. 끝내준다. 이거를 이제 잘 덮고 나오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저희 집에는 봐야 되기 때문에 덮지를 않고 살다 보면 또 익숙해집니다. 네. 또 식기 액세서리 쪽인데 식기 매트 보통 물그릇 밑에다 많이 두기는 하는데요. 그릇이 미끄러지지 않게 그렇죠. 아니면은 고양이들이 물 먹으면서 이렇게 옆으로 막 튀거든요. 첩첩대서 덜 바닥 적시게 하기 위해서 매트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식기 받침대라고 해서 고양이들이 그릇을 바닥에 두고 먹는 것보다는 약간 위에 띄어서 한 7cm, 8cm 정도 위에 띄어서 자기 키 높이에 맞춰서 먹어야 소화가 좀 더 잘 되기 때문에 저 고양이 키에 맞춰서 받침대를 놔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식탐이 많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슬로우 피더를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 그릇처럼 매끄러운 바닥에 밥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먹이 퍼즐이에요. 이것도. 네네. 요게 하나 먹고 조개 하나 먹고 이렇게. 저 사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달걀판처럼 생겨가지고 하나씩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식탐 많은 친구들은 슬로우 피더 사용해서 천천히 먹게 하면 좋습니다. 네. 이게 너무 빨리 먹으면 급하게 먹고 토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요거를 꼭 써주시면 좋아요. 네. 성미급한 애들 있군요. 고양이들 밥그릇 물그릇을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최소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주시면 좋은데 네. 일반 사람들 그릇용으로 쓰는 세제보다는 전용 세제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걸로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사람도 세제가 계속 몸에 축적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작은 동물의 경우에는 그게 더 크게 와닿을 거기 때문에 좀 그럴 피해가 없는 베이킹 소다 같은 세제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그루밍 용품을 보면은 클리퍼, 일명 바리깡이라고 하죠. 이제 장모종 친구들에게 필요한 항문 주변을 이제 깎아주실 때나 아니면 발바닥 털 정리해 주실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죽은 털 제거기라는 것도 있는데 앞에서 말했던 콤이나 슬리커로 빗질했을 때 제거되지 않은 죽은 털이 아직 다른 털들 사이에 박혀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저 죽은 털 제거기로 이렇게 한번 쓱쓱 해주시면 네, 뽑히지 않은 털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 죽은 털 제거기는 거의 매일 상시로 하실 건 아니고 보통 털갈이철에 봄, 가을에 해주시면은 좋아요. 진짜 털이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목욕용품도 있을 수 있고요. 전용 수건이라던가 아니면 목욕할 때 죽은 털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고무 브러쉬라던가 아니면 전용 샴푸. 그래서 고양이는 피부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사람 샴푸를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전용의 샴푸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가 목욕을 할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보통 가정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네, 연례 행사로 하고요. 목욕한 뒤에 털을 잘 말려줘야 되는데 건조기야. 맞아요. 그 일반 드라이기로 말려주면 토리 때문에 놀래서 엄청 싫어하거든요. 전업으로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아니면 드라이를 잘 시켜주기도 쉽지 않고 해서 드라이 룸을 사용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수건으로 어느 정도 핸드 드라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룸에 넣어서 한 2, 30분 간식이랑 같이 넣어주면은 아기는 간식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말리고 나오게 되죠. 1년에 한 번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저거는 빨래방 같은 데가 있으면 맞아요. 좋겠다. 내가 드라이를 잘 해볼까 싶기도 하고 저희 집도 있긴 해요, 사실.
근데 진짜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쓰는 거라 조금 그렇긴 합니다. 네. 아깝다. 마지막으로 먹거리. 건강면에 대한 선택사항인데요. 먹거리는 사료 외에 간식들. 간식 진짜 종류가 무궁무진하고요. 아이들 건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간식으로 먹는 즐거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보조제도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도 반려동물용 영양제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아프지 않아도 미리 챙겨주는 유산균, 오메가3 그런 것들도 있고 사람이랑 똑같아. 네, 똑같아요. 아니면 신장이 조금 안 좋아진다 해서 초기 질환을 대비한 그 영양제들도 있고 처방해서 먹일 수 있는 영양제들도 있습니다. 요새는 동물 건강보험도 엄청 잘 나오고 있는데요. 어린 개체를 데리고 오시는 경우에는 보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는. 근데 조금 나이 많은 친구들은 그냥 적금을 드시는 게 좀 더 낫다. 그래서 저희 집 고양이도 보험 가입하려고 했더니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린 고양이 경우는 제가 알아봤을 때 한 2-3살 그 정도면 한 3-4만 원 선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살펴보고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늘 하는 말씀인데요. 집고양이 수명, 평균 수명 15년이고 평생 함께할 마음으로 돌봅시다. 중요하죠. 저 네네네. 마음이 정말. 오늘 PPD님이 주의 깊게 들으셨네요. 네. 과연. 네. 얼마나 드나 잘 정말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